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시안. 수도권 대학이 모집 정원의 20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수십억 원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대학들은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추려봐도 서울 주요 대학에선 1,000명 이상을 무전공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그동안 쉽게 조정하지 못했던 비인기학과의 모집 정원도 저울질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올해 4월 말까지 입학 시행 계획을 확정지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선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 정원들 다 정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 정원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면은 기존에 이제 줄어드는 전공에서나 학과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4월까지 그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그렇게 쉽겠느냐. 당장 무전공 모집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대학들도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전형으로 선발할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교육계에선 상위권 대학은 정시에, 그 외 대학은 수시에서 무전공을 모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충원을 결국에 애들 못 뽑으면은 이월시키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죠, 무전공은. 그러니까 이제 지역 대학들이나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수시에서 웬만하면 뽑으려고 하겠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정시에서 뽑아도 되니까. 특정 인기학과의 쏠림 현상을 제어할 만한 장치도 대다수 대학에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학부제와 자유전공학부를 우후죽순 도입했지만 특정 학과 쏠림을 해소하지 못해 다시 학과 모집으로 돌아섰던 만큼 비슷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큽니다. 학생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 원칙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과들도 문제지만 또 학생들이 쏠리게 되는 그 과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전공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의 중도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중도 탈락률이 높아질 건 예상이 되니까 그죠? 뭉핑으로 들어와서 뭉핑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 관리가 안 되니까 학생 관리를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나 학생이나 또 지원생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 확대 방안에 대해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학년 때 다양한 공부를 하며 진로 정한 뒤 2학년에 올라갈 때 원하는 과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는 제도가 대학의 무전공 입학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오는 3월 학부대학을 설립하면서 이런 자유전공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자유전공학부 입학 정원 123명을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입학 정원을 4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부대학에서 특정 과목만 이수하면 의약학 계열과 사범대 등을 제외하고 원하는 과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오늘 학부대학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에서 운영 방안과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대 역시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한양 인터칼리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인터칼리지는 입학 정원 250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입니다.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무전공 입학제도 확대에 나선 건 교육부가 최근 무전공 입학을 도입하는 학교에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부가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등은 올해 입시부터 전체 모집 정원의 20%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일반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의 벽을 넘어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전공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 학부제 도입 당시 이미 비슷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과에서 이제 준비된 역량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갖춘 상태에서 학생을 이제 대거 모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공을 몰아들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면서 그 전공에 또 다수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비인기 학과는 비청문 중심으로 해서 좀 붕괴되는. 전문가들은 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은 대학별 자율적인 계획 수립인데 예산과 제도를 연계하면 사실상 대학의 무전공 입학 도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당장 오는 2025학년도부터 도입하려면 원칙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입학 시행 계획을 확정해야 해 제대로 준비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카이스트는 학부생 700여 명 전체를 자유전공으로 통합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학과 구분 없이 입학한 다음 2학년이 될 때 전공을 선택합니다. 1년 동안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1학년 때 수업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로 여러 분야를 먼저 경험하고 진짜 해보고 싶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할 수 있는. 이처럼 대학들이 학과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학들이 학과 칸막이를 없애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1학년은 아예 불가능했던 전과도 폭넓게 허용합니다. 2학년 이상의 학생만 전과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일부 특정 학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전과 규모나 학생 선정 방식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을 새로 찾아서 이동할 수 있게 전공별 여건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의 수요 이런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금지되었던 학교 밖 수업도 가능해집니다. 협동 수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첨단 시설이나 장비 등 인프라를 갖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학점 인정은 졸업 학점의 4분의 1 범위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28%를 개정해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지난주 부산 고신대 의대 학생회가 진행한 자율전공학부 관련 긴급 설문조사입니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뒤 2학년 때 의예과로도 진학 가능하게 한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최근 고신대 구조조정위원회 공청회에 이런 안이 제안됐습니다. 자율전공학부 입학 정원 300여 명 가운데 3명을 2학년 때 의대로 갈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신대 의대 학생회는 학생들을 배제하고 논의가 이루어진 게 가장 문제라며 거의 모든 학생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커뮤니티 등 학교 밖으로도 이런 내용이 퍼져 논란이 커지자 고신대는 결국 안을 철회했습니다. 교육계에선 의대 정원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과를 허용하는 아주대의 경우 입학 정원의 15% 이내에서 학생이 자퇴하는 등 결혼이 발생했을 때만 다른 학과 학생의 의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정책을 내놓을 정도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학과로는 그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고신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90.4%로 모집 정원의 10% 정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